이번 시간에는 CSS를 통한 HTML 속성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HTML과 그리고 브라우저에 띄어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HTML 태그에 대한 속성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HTML이라는 것이 각 태그마다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 부분은 디비전이라고 하는 div 태그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헤딩 1, 헤딩 태그였고요. 헤딩 태그 h1. 여기는 패러그래프, p 태그, span, strong, 그리고 unordered list와 ordered list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HTML 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디자인을 입혀서 사용자에게 멋지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속성들을, 이 특성들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바꾸어 놓음으로써 디자인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div 태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로 마진이 없어요. 이 공간이 없고 영역이 없고 헤딩은 또 있고 p 태그는 또 있고 스팬은 없고 스트롱은 없고 이 unordered list에서도 전체 바디에는 또 위아래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리스트는 또 없어요. 마찬가지로 ordered list OL에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공간을 모두 지워버림으로써 조금 더 디자인을 하는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넣을 거고요. 스타일이라는 태그는 어디든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여는 헤드 태그와 닫는 헤드 태그 사이 이 안에 포함되게 사용하는 것이 원래 문법상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속성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H1이라는 부분을 보고 먼저 스타일 시트를 작성을 할 때 H1이라는 태그 이름을 지칭을 하고 이렇게 괄호, 중괄호라고 하죠. 중괄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열고 또 닫아서 이 사이에 속성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H1 태그를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위아래 마진 값이 있어서 위아래 여백을 제가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마진을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모든 공간에 H1의 모든 공간 상하 좌우의 마진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그 영역을 확인해 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보니 영역이 주황색 부분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변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는 이와 같이 변경을 할 수 있고 저는 12픽셀이라고 설정을 하고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초기화 작업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저렇게 설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코드 조각들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 코드 자체의 모음은 제가 만들어 놓은 조각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초반에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속성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먼저 적용을 시켜 놓고 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을 먼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서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면 될 거예요. 적용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나 많은 태그들이 있고 이 모든 태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적용된 코드는 7번 라인에서부터 32번 라인까지입니다. 빈 공간이 줄류 바꿈과 빈 공간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태그예요. 많지 않은 코드예요. 자, 간단히 보시면 body도 있고 버튼이라는 태그도 있고 dd 태그, dl, dt, field set, form, h1부터 h6, input, legend, li, ol, p, select table, td, text area, th, ul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진과 패딩을 모두 초기화해 버렸어요. 제가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기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모두는 아니지만 공간에 있어서만큼은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제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디와 버튼, 인풋, 셀렉트, 테이블, 텍스트 에리아에서는 폰트 사이즈를 기본으로 12픽셀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태그에 이름을 붙여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폰트의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폰트 종류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콤마로 분리를 해서 쭉 써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장 첫 번째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둠이라고 먼저 적용을 하고 헬베티카, 그다음에 애플, 산돌고딕, 네오, 그리고 센서리프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있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 15번 라인을 보면 버튼과 인풋에서는 border radius, 보더는 뭐 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외곽 테두리의 줄이 radius, 이것은 굴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지 않게 0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필드셋과 이미지에는 기본적으로 보더가 들어있을 텐데 그것을 제거한다는 얘기이고요. OL과 UL에는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어드레스와 EM이라는 태그 안에 폰트 스타일을 노멀이라고 설정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A 태그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것들을 none으로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고 A 태그에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역시 none이라고 지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S는 어떻게 작성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되도록 보기 편하게 그리고 종단점은 항상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제 적용된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떠신가요? 적용된 것을 보니 기본적으로 폰트 크기가 다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폰트 크기를 우리가 아까 12픽셀이라고 대부분 설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디 태그가 가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실 바디 태그에 12픽셀이라고 넣으면 모든 녀석들이 12픽셀로 적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또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헤딩 태그만 제외하고는 모두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딩 태그만이 폰트 사이즈가 EEM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폰트 사이즈가 12픽셀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픽셀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모두 제거한 상태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상하 좌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여백을 넣어야 할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태그 그 박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매번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는 제가 따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것이니 그걸 참고해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